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올해도 거의 끝이 났습니다. 제가 채널을 시작한 지는 6개월, 김승현 편집장이 합류한 지는 이제 5개월째인데 그동안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다행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셔서 불과 얼마 전 영상에서는 6만 구독자를 바라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7만 구독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 갔으니 오늘은 내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최근에 현대차가 엔진 R&D 조직을 폐지해버리고 전기차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이걸 영상으로 다뤘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많은 차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이기도 하겠죠. 최근에 또 다른 소식이 나왔는데 아마 실제 차주들한테 갈 영향이 꽤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얼마나 많아진다 이런 게 아니라 당장 내연기관차를 사는 사람들한테도 큰 걸림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대차 그룹이 조직 개편으로 앞으로 차주들한테 생길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일단 당장 내년 2022년에 현대기아차 차주들이 받을 영향은 간단합니다. 심한 차들은 출고 대기 기간이 여전히 1년일 거고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대란으로 인한 대기 기간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 반도체 주문량이 벌써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올해 겪은 문제랑은 조금 다르죠. 올해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였잖아요. 내년에는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주문한 2022년 반도체 주문량이 벌써 내년 반도체 생산 능력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반도체 업체들이 1년에 만들 수 있는 반도체 개수가 1만 개예요. 그런데 주문량은 이미 1만 5천 개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반도체 제조사들이 받은 예약 건수가 연간 생산 능력보다 20에서 30% 많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약부터 생산 능력을 초과해서 2023년부터 물량을 주문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문 물량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주문 후 배송 기간도 22.9주였던 게 23.3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1차 이하 협력사와 거래하는 반도체 대리점들은 1년 6개월 이후에 인도 물량을 주문받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현대차그룹, 토요타, 테슬라, 폭스바겐 같은 제조사들은 아예 반도체까지 자체 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죠? 당장 내년 1월부터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면 대기 기간을 큰 폭으로 줄이긴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인 게 반도체 물량이 많아져도 자동차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현대차 노조 지부장으로 강성 인물이 선출됐다는 거죠. 안현호 지부장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력이 상당히 화려합니다. 현재는 현대차 사내 조직인 금속연대 소속이고요. 1998년 정리해고 반대 투쟁을 이끌었고 최근까지의 이력을 살펴봐도 파업과 투쟁은 없었던 적이 없을 정도로 강성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지부장 선거에서 내놓은 공약들도 보면 상여금 전액 통상 임금 적용, 식사시간 1시간 유급화, 정년 연장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누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상여금을 똑같이 지급하겠다는 거고 일을 하지 않는 식사 시간에도 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아 노조 지부장 역시 강성 인물이 선출됐다는 겁니다. 이건 이번에 처음 전해드리는 소식인데요. 이번에 선출된 홍진성 지부장은 노조 내부에서도 강성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선거에서 2대 우선 해결 과제를 제시했는데 고용 안정과 완전 월급제였습니다. 기존에는 일하는 시간만큼 돈을 받아가는 시급제였거든요. 이걸 아예 잔업시간까지 포함한 30시간으로 치고 월급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일자리 문제도 약속했습니다. 최근에 소화리 공장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에서 일자리 축소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판매를 못하도록 해서 판매 사원들의 일자리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현대차 노조도 강성, 기아 노조도 강성 인물이 이끌어가게 됐다는 거라서 부담이 꽤 클 것 같습니다. 공약들만 봐도 현대차가 원하는 방향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소화리 공장이 전기차 생산기지로 바뀌면 인력이 줄어드는 건 당연할 거고 일자리 문제, 임금 문제까지 충돌이 예상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내보내드린 영상들은 기업 동향과 영향에 가까운 내용들이었는데 이번엔 차주들에게 가는 영향입니다. 차주들에게 끼치는 영향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대란으로 인한 대기 기간. 그런데 이게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왜? 내년에도 신차는 계속 출시될 거잖아요. 당장 지구공 풀체인지가 최근에 스타트를 끊었고 내년에는 그랜저 풀체인지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대기 기간이 상식선을 벗어난 상황인데 여기에 신차 대란까지 겹치면서 대기 기간이 더 늘어날 겁니다. 신차가 나오면 일반 계약만 있는 게 아니라 사전 계약까지 겹치다 보니까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겠죠. 두 번째는 현대차 노조의 강성 행보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기아 노조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차주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냐고요? 일단 이 사람들이 강성 행보를 보일 거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건 제가 단정 짓는 게 아니라요. 이미 정해진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는 파업을 하더라도 그 명분이 돈이었잖아요. 임금이나 성과급 아니면 처우 개선 같은 게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생계 유지를 위한 파업이 될 거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목숨을 건 파업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노조 지부장들의 뜻이 아니라 노조원들이 바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쉽게 비유해 볼까요?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대표자로 뽑습니다. 적폐청산이 필요할 때는
결국에는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듯이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부장도 결국 노조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다? 노조원들 스스로 지금은 강성 인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강성 인물을 뽑았다는 겁니다. 강성 지부장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은 새로운 세대를 위해 일자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죠. 지금 세대의 노조가 끝까지 일할 수 있게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이들이 처우만 개선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왜? 전기차로 전환되면 부품수와 생산직 인력수가 감소하고 현대차가 이걸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내겠다고 선언했으니까요. 이건 지금의 노조 지부장들이 공약으로 약속한 내용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들이라 대규모 파업도 피해갈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차주들 입장에선 반도체 대란 때문에 부품 수급 차질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대기 기간이 생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노조와 사측의 충돌로 생산이 지연되는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현실로 이뤄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차주들도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정신적인 타격이 조금은 덜할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원자재 가격 때문에 차 가격도 오를 거라고 하잖아요. 차 가격을 올릴 만한 명분이 그만큼 없어야 한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임금 관련 문제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선 원자재 가격 외에 다른 명분으로 차 가격이 또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방법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 노조 지부장도 강성 인물이 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 기업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내년에 현대차 그룹에 일어날 일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